이게 쌤이 비유적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내가 이제 길을 가잖아.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에 패인 데도 있고 뭐 어디 무너진 데도 있고 개똥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근데 내가 길을 가장 잘 안전하게 걸어가려면 눈을 뜨고 그것들 다 봐야 되거든. 내가 원하지 않는 뭐 개똥도 있고 무너진 것도 있고 병 깨진 것도 있고 웅덩이도 있는데 내가 그게 보기 싫다고 눈을 감고 걸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 그게 이제 쌤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내가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불편하다라는 거는 길 갈 때 그런 개똥과 웅덩이와 이런 게 싫은 거거든. 그러니까 가기 싫다거나 가긴 가는데 아이 차라리 눈 감고 가자고 비슷한 거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피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남는 선택은 뭐냐면 경험은 할 건데 이 경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꿔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직시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고통스럽다라는 거는 이런 거하고 똑같아. 내가 A에서 B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마주할 불편함이 싫어서 안 간다면 나는 그냥 지금 불편한 거를 감당 안 하고 나중에 불편하겠다고 불편함을 미루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하면 되겠지. 불편함을 미루면 미룰수록 계속 불편해질 거니까. 쌤의 추천은 불편한 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 내 상태가 현재는 불편한 거니까. 근데 이걸 미룬다고 해결할 수 없다면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게 낫다 이거지. 인도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 내가 진창에서 넘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일어날까? 진흙창에서 막 뻘구덩이에서 넘어졌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더럽잖아. 냄새나고.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진창에서 넘어지면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더러운 진창을 손으로 딛고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내면의 불편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불편함을 마주하지 않고 일어날 수가 없어. 그걸 이해를 한다면 어차피 해결해야 될 거 미루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현명하겠지. 그리고 또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그 가정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부모가 아기를 사랑하는 건 똑같거든. 의도로 아기를 사랑하고 좋은 걸 주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은데 애들은 뭘 배우냐면 부모의 생각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치를 배워버리는 거거든. 근데 이제 쌤이 마음속에서는 뭔가 불편한 걸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잖아. 그러면 그게 일상에서 다 드러나 버려. 남편하고 관계도 그렇고 뭐 회원하고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아이와 관계에서도 그렇거든.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내가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애가 또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말 안 해버린다거나 참아버리잖아. 그럼 그게 또 아이한테 그대로 학습이 돼버려. 그래서 직시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먼저 내가 이런 회피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면 그걸 내가 회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직접 이렇게 묘사한다고 하죠. 디스크라이브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내 상태와 생각과 감정을 묘사하면 좋거든. 너가 이래, 너가 나빠, 좋아 이렇게 하는 건 내 주관이니까 오류가 생기기 쉽다고. 근데 나의 느낌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에는 너가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런 감정을 내가 느껴. 그래서 내가 힘들어. 근데 이 부분을 너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현재 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도움을 받거나 바꿔낼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에게 뭐 얘기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얘기를 들어달라거나 하면 되거든. 그러면 자기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아도 되거든. 근데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걸 잘 못했던 이유가 내가 좀 화가 나거나 속상하면 상대가 그렇다고 투사를 해버리거든.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의 상태이지 상대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 모르는 거야. 그 설령 상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는 인정을 안 할 확률이 높고. 그럼 이제 이게 조금 더 편안한 대화 방식은 내가 느끼는 상태를 묘사를 해주면 상대는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조금 방어막을 풀고 대화하기가 좋거든. 그걸 꼭 연습을 해봐봐. 그게 지금 자기를 바꿔가는 과정이라니까. 사실은 RIT200 때도 우리가 과거 치유 명상이라는 걸 하잖아. 그 과거 치유 명상의 핵심이 뭐냐면 팩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어.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나를 무시했어. 그럼 그 팩트는 그 시점에서 종료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남냐면 인간에게 과거라는 거는 팩트에 대해서 해석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기억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 내가 생각하는 과거라는 거는 팩트가 아니고 팩트에 대한 해석을 내 메모리 안에서 갖고 있는데 그게 과거인 거야.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과거가 실제하는 과거가 아니라 메모리를 꺼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 10년 전에 A란 일이 있었어. 내가 상처받았던 일이 있었어. 근데 종료가 됐단 말이야. 근데 나는 여기다 해석을 이거 나 상처받음 해시태그를 붙여놨어. 근데 얘를 꺼낼 때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딱 보면 얘가 뭘로 보일까?
빨간색으로 투영돼서 보이겠지. 근데 내가 이걸 꺼낼 때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얘는 무슨 색으로 보일까? 파란색으로 보이겠지.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내가 상처받았다. 근데 내 현재 의식이, 인생에서 그런 일들은 항상 오해가 생겨. 현재 의식이 그런 일들은 다반사야 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이건 뭘로 보일까? 상처로 보일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과거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건 넌센스야. 왜냐면 팩트 자체는 바뀌지는 않지. 어떤 식이든 간에. 근데 팩트는 영원히 상처를 줄 수가 없단 말이야.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건 뭐냐면, 나한테 있어서 과거는 현재 의식이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일 뿐인 거야. 그러면 과거는 결국은 뭐야? 내 현재 의식의 반영일 뿐인 거야. 그럼 과거를 치유한다는 거의 핵심은 뭐야? 현재 의식을 바꾸는 거야. 과거 치유 명상의 핵심은 지나간 과거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 그 과거에 대한 현재 의식의 해석 방식이 뭔지를 보고, 그게 여전히 나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다면 이 방식을 내가 지속을 할 건지 아니면 바꿀 건지가 핵심인 거거든. 그럼 이제 너가 과거에 나는 뭐 A라고 해석해서 마음이 힘들고 서로 불편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후회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난 다른 선택을 해봐야지 한다면 넌 네 해석을 바꿔버린 거거든. 그래서 과거가 치유가 되는 거야. 계속해서 과거를 떠올리잖아. 우리는 과거를 치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재 의식을 체크하고 있는 거고, 현재 의식이 어떤 상태인지를 과거라는 이름표를 통해서 현재 의식을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 고정된 게 없어. 봐봐, 여기에 컵이 있단 말이야. 컵에 물을 따를 때 이런 항아리가 컵이 있다면 물을 따라. 그럼 맨 먼저 바닥에 깔리는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냥 먼 과거라고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도 이렇게 중간까지 차오른 물을 가까운 과거라고 하자. 맨 위에 차오른 물을 현재라고 해보자. 이랬지. 그러면 내가 과거 메모리를 꺼내. 과거 5년 전, 10년 전 맨 바닥에 있는 물을 꺼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꺼내야 되지? 손을 집어넣든 빨대를 집어넣든 컵을 집어넣든 집어넣어야 되잖아. 자, 물 웅덩이가 있는데, 항아리가 있는데, 컵이든 뭐든 집어넣는 순간 현재, 가까운 과거, 먼 과거가 동시에 움직이지 않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나 기억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과정만 있고, 설령 그게 과거의 재료로 할지라도 지금 꺼내서 판단하고 경험하는 건 현재 의식으로 판단하고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는 없어. 그거를 이제 명상에서는 전문 용어로 삼재 탁공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삼재는 석삼이고 재는 이제 시간이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탁공은 모두 다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조건이 맞았을 때만 존재하는 거다라고 해서 세 가지의 시간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시간은 뭐냐면, 과거가 있고 우리한테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니. 그럼 과거는 어떤 게 과거야?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사건이 있겠지. 그게 과거야. 근데 과거를 떠올리면 내가 잡을 수가 있어?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 못 잡는 거야. 그 다음에 미래는 어때? 내가 과거에 화난 거, 열받고 속상한 거 떠올려봐. 그럼 과거를 잡을 수 있냐고. 지나가서 못 잡는단 말이야. 미래에 걱정 많이 하잖아. 불안하잖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잖니. 근데 미래를 잡을 수 있어? 못 잡지. 왜? 오지 않았으니까. 현재를 잡으려고 하면 어때? 싹 지나가 버리잖아. 그래서 이거를 삼재 탁공이라고 하는 거야. 세 시간이 다 텅 비어있을 뿐이지, 그저 그냥 조건이 맞으면 계속 생성과 소멸을 하는 그 과정만 있을 뿐이지, 과거도 머물러 있지 않고 잡을 수 없고, 현재는 오지 않아서 머물 수도 잡을 수도 없고, 현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세 시간이라는 게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금강경이라는 책을 나중에 읽어보면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란 말이 나와. 과거의 마음은 지나가 버려서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아서 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을 잡으려고 해서 지나가 버리니까 못 잡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머무는 마음이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야. 사람은 언제 불쾌한 일을 겪으냐면, 마음속에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럼 마음이 항상 방어적이야. 삐죽삐죽하냐고.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있잖아.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야. 자, 봐봐. 송곳을 주머니에 내가 숨기고 있어. 어때? 아무리 송곳을 주머니에 숨기면 송곳이 이 옷을 뚫고 나오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자유명상을 하든 어떤 명상을 해서 결국 내 마음을 보면, 그런 일이 좋거나 나쁜 일이 객관적으로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일을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알면 내가 만든 송곳을 내가 그냥 무디게 만드는 거야. 그 송곳을 없애는 건 내 마음을 바꾸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